네, 2022년 2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저도 다뤘던 건데 이집트의 자주포 수출은 좀 이상하다. 오늘 제목은 이집트 자주포 수출은 뻥이 될 수 있으나 영부인이 피라미드 비밀 관광한 거는 사실이다. 영부인 관광 피라미드 보는 거하고 자주포 수출 이거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좀 들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거는 거의 사실 같습니다. 2월 1일이 설날이었죠. 그날 방사청에서 자주포 수출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설날 대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민심을 얻으려고 청와대 등 정부가 무리한 거를 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뭐 집 사고 파시거나 뭐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얼마에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불을 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돈에 대한 타결이 안 되면 계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주포 수출권은 역시 우려한 대로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쌓아놓은 성, 사상두각이 될 수 있죠. 쉽게 설명하면은 이집트는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 무기를 도입하는 전체 자금의 80%를 차관으로 빌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차관에 대한 계약은 전혀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덜렁 무기는 사고 팔겠다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이행이 될까요? 이건 SBS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국방 전문 기자 김태훈 씨가 정리해서 보도한 건데 한번 차례차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나온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아주 멋있게 UAE로 날아갔죠. UAE 날아가서 UAE 왕세자를 만나기로 한 날 예멘 반군이 UAE 아부다비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형 무인기를 발사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는 아부다비에 떨어져서 3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고, 그러나 UAE는 사드를 발사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입도 뻥긋 안 하죠. 이건 디펜스 뉴스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제 예멘 반군하고 싸우는 나라인데 거기 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K9 자주포 수출을 타결을 하는 것처럼 갔다 와서 발표를 했죠. 2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이 계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2월 3일 설 연휴가 끝나는 날 청와대는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슬쩍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 방문했다, 비공개 공식 방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발표했습니다. 막 뒤집으면은 어차피 영부인이 피라미드 간 거는 만천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에서도 밝힐 거고. 그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계약권을 서둘러 발표하게 하고 슬쩍 집어넣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난 2월 1일 설날 우리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설날 이집트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디펜스는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병회관에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기분 좋죠. 이에 따라 한국 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함께 거행되었다. 뜻깊은 자리였다. 이집트는 K9을 운영하는 9번째 나라가 되었고 전체 금액은 2조 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번 체결은 하나디펜스하고 이집트 국방부 간에 10년간 협상해온 결실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아낌없이 다각적으로 지원해온 결과이다. 작년부터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적인 협업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작년 8월 이집트를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주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산업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수출입은행 잘 기억하십시오. 등등에서 다각도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와. 방위사업청은 작년과 올해 안에 5번이나 이집트를 방문했다. 왜 방사청이 나대죠? 기업이 해야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 기간 중 업체와 이집트의 막판 협상 시에도
강은호 청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 됐지만 설 연휴 기간에도 다시 강 청장이 이집트에 가서 최종 계약까지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그리고 뭐 주저리 써놨는데 뭐 그건 그렇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게 2월 1일 날 방위사업청이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이 K9 제주포를 최종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못 냈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상했고 우리 SBS 김태형 기사도 이상했던 모양인데, 하나가 나중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2월 7일 그날 설날이 있던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에 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 등 초대형 패키지 수출이 이루어졌다. K9A1 EGY는 이집트의 약자죠. 납품 및 현지 생산. 근데 이집트는 이 자주포를 육군만 쓰는 게 아니라 해군도 씁니다. 해군에서 왜 샀느냐? 이게 한 몇십 킬로 날아가잖아요. 20킬로 조금 날아가는데 바다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이걸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독특한 발상인데, 이 K9이라고 하는 건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빵 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날아가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킬 때 지역 타격용으로 하고, 배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정면으로 올 때는 뾰족하잖아요. 이것만 보이죠. 옆으로 보면 이렇게 다 보이지만 이렇게 오는 거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맞출 때는 직격포로 쏩니다. 직사포로 쏩니다.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팡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인민군이 북쪽 해안에 설치한 건 다 직사포를 배치해서 한국 함정이 오면 쏘려고 하는데, 이집트 해군은 우리 곡사포인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해안 방어로 쓰겠답니다. 왜 그러냐? K9이 잘 맞습니다. 올라가서 상대편 배에 가판을 때리면 되니까 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한하 디펜스 보도자료는 2017년 시험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켰다. 기대 이상의 성과가 확인돼서 이집트 해군은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K9이 좋은 포입니다. 그리고는 뭐 정부 발표랑 대동소이한 걸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2월 7일 날 하고, 하나의 수출 주체인 하나는 2월 7일 날 발표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런데 2월 3일 날 청와대는 슬쩍 동아일보 기자한테 이집트 방문 중에 우리 김 여사는 비공개 공식 일정으로 이집트 문화부 장관과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관광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진행이 나니까 저도 이제 그때 벌써 이제 김태형 기자가 한번 썼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래서 제가 제2 이정훈 TV에다가 영부인 피라미드 비밀 관광과 K9 자주포의 빈혈 수출, 이때 벌써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건데 수출입은행하고 이집트와는 계약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부인이 갔다 온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영부인 피라미드 비밀 관광과 K9 자주포의 빈혈 수출 해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오늘 12일 김태훈 기자가 SBS에서 상당히 긴 취재 파일을 썼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2조 원 규모인데 거기에 80%인 1조 6천억을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 약칭하면 수은이죠, 이집트 정부에게 빌려줍니다. 우리가 차관을 주는 겁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무기 수출할 때는 그 물건 파는 나라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건 파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어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다, 그 대출 계약까지 맺어야만 보통 확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수출입은행하고 이집트 정부하고는 아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출입은행 측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집트 정부의 합의각서는 간접적으로 전달된 이집트 당국자의 말뿐이다. 문서 한 장 없다. 이집트 정부가 하나 디펜스 측에, 하나 디펜스 직원은 수출입은행 직원에게 각각 말로만 대출 조건 동의의 뜻을 전달한 것뿐이다. 문서 한 장 없다. 법적 효력이 있는 대출 문서는 한 건도 오지 않았다.
작년 8월 아까 저기 정부하고 하나도 말한 것처럼 대충 의향서를 우리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집트 정부에 보낸 바는 있다. 응? 그래서 이 수출입은행 영업당당 직원이 2번이나 이집트를 방문해 이야기를 했었다. 근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 간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 그때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에다가 대출 의향서를 또 보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집트에서 반응이 왔대요. 작년 8월에 보내고 2번이나 직원 물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더니만 이때는 반응이 왔대요.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 국방부 당국자는 하나 디펜스에 의향서에 동의한다라는 뜻을 구두로 전하고 하나 디펜스는 그거를 수출입은행의 팀장에게 전화로 한 거. 그게 다랍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정부는 대출 요청서를 이집트 정부가 대출 요청서를 보내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의향서를 보내면 우리 뜻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협상이 되는 건데 이제 협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엉터리입니다. 이런 건 엉터리입니다. 물론 방사청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기 이렇게 도입 안 했고요. 지금 이집트가 프랑스의 다쏘사로부터 라파를 계약을 하는데 거긴 BNP 파리바 은행, 크레디트 아그리콜 은행, 소시에테 제너럴 은행 등 4개 은행의 대출 계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확정 짓고 나서 계약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또 대우조선해양이 또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또 비행기 KT-1 수출할 때도 수출입은행 등이 대출해 준다는 걸 같이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집트가 말이 바꿔서 아직 뭐 제대로 되면 문제가 없어요. 바꿔서 막 이게 깨지면은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이미 하나하고 이집트 국방부 방사청은 계약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생산에 들어갔는데 한국 수군이 돈 안 주니까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는 ABC 기업체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아는데 왜 이랬느냐? 갑자기 왜 문 대통령은 이집트 쫓아가서 여기 하나가 10년 걸려서 해온 건데 자기 공으로 할 듯이 낚아쳐가지고 그 전에는 뭐 안보실 내에서 하라고 압력을 넣고 해갖고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김정숙 여사가 피라미드 보고 싶어가지고 문 대통령 움직인 거 아니냐? 하도 사모님의 세상 사손 사모님의 힘이 세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갔으면은 김 여사 피라미드 갔다 온 거 공개를 하지 왜 그때 공개를 못하고 방사청에서 2월 1일 날 설날 발표한 다음인 2월 3일 날 슬쩍 흘린 식으로 이렇게 보도하게 하냔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거는 이리저리 취재해서 얻은 건데 이제 문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하고 만나서 K9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덜렁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집트 측에서는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고 그런 사람 실무자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알려지니까 또 강은호 청장이 대통령하고 같이 왔다가 또 쫓아갑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요 한국에 오면서 촉박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뭐가 꼬였는지 강 청장이 또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됐다는 사실을 강 청장이 하나 쪽에 오히려 알려주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야? 결론은 뭡니까? 정부가 생색을 내고 싶었던 거죠. 대선 설 전에 정부가 잘했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 또 어쨌든 김 여사가 몰래 피라미드 관광을 했으니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밝힌 다음에 야 이거 뭐야 하니까 우리 누굽니까? 탁현민 씨가 나와서 뭐 비밀 관광 어쩌고 한 거는 음해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적자 수출 뭐 문재인이 수출 아니다라고 막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다 짜여진 각본 청와대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겁니다. 물론 이게 잘 돼서 수출입은행하고 이집트하고 잘 타결이 돼서 수출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이걸 따져야죠. 강원호 씨를 다음 정권에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게 되면 청와대가 나오겠죠. 사자방이라고 4대강 개발,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만들었던 게 민주당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은 특히 방위산업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가 생색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민간 기업은 손을 못 대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전, 한수원처럼 전력산업, 원자력산업, 방위산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또 문제 제기할 땐 그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생색도 글로 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고 여기서 비리가 생깁니다. 정말 다음 정권에서 이 K9 수출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가 하면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그 나라는 돈이 없잖아요. 개발도상국이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가겠다 이러는데 그때 이자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야 니네는 위험한 나라니까 이자 7% 내. 그럼 못 내. 2% 줘.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번엔 그런 협상도 없이 덜렁 발표했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면은 강원호 청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집트에 대한 K9 수출은 뻥일 수 있지만 영부인의 피라미드 관광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청와대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